예년보다 빠르게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열대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옆 나라인 일본의 폭염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의 낮 평균 기온은 40도를 넘어간 상황이며 폭염이 멈출 낌새가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뜨거운 무더위에 논바닥에 살고 있는 민물가재가 빨갛게 익어버려 물 위로 떠오를 정도이며 이 사진을 찍은 청년이 해당 장소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논에 있는 물의 온도가 43.3도를 기록하며 일본의 폭염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소개했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계절인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수도 도쿄를 포함한 주변 도시들도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무더위에 일본 정부는 전력난이 있음에도 에어컨을 틀라고 권고를 하고 나설 정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들이 에어컨을 틀지 못해 집안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보급률이 무려 90%에 달하며 가정당 평균 에어컨 보유 대수도 세대에 달할 정도로 에어컨 보급률이 높은 일본에서 그것도 집안에서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진다는 게 얼핏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에어컨이 있다고 해도 일본인들이 너무 비싼 전기세를 감당 못해 에어컨을 틀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집안에서 열사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뜨거운 여름을 견디지 못하고 집안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며 조치가 늦어져 사망하는 사람들도 수백 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죠. 높은 물가와 전기세로 인해 제대로 에어컨도 쓸 수 없어 뜨거운 여름을 견디지 못하고 집안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있는 일본인들이 처한 진짜 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o, go to. 일본인들에게는 여름에 반드시 집안에 비치해 놓아야 할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 사탕과 식용 포도당인데요. 식용 포도당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볼 일이 있지만 소금 사탕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본 적이 없는 간식일 겁니다. 소금 사탕과 식용 포도당은 일본에서는 여름에는 반드시 집에 상비하고 있어야 하며 이것이 없다면 심각하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여름에 일본에서 소금 사탕은 비상시에 생명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인체의 열기를 배출하기 위해 땀을 흘리게 됩니다. 땀을 흘리면 몸속에 있는 수분과 함께 염분이 같이 배출이 되는데요. 사람의 뇌는 몸이 체온 조절을 위하여 수분을 배출하게 되면 체내의 염분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의 비율에 맞춰서 염분도 같이 신체 밖으로 배출을 하라고 명령을 하죠. 이렇게 땀을 대량으로 흘렸을 때 갈증이 생기고 이런 갈증 상태에서 체내에 물만 공급하게 되면 혈액 중에 염분의 농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사람의 뇌는 염분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뇌에서 더 이상 물을 섭취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때부터 사람의 신체는 물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지 않게 되고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몸에 탈수 증상이 생겨도 물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지 않는데 이때 물을 마시지 않게 되면 탈수증과 열사병으로 쓰러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필요한 게 소금사탕입니다. 소금사탕을 섭취함으로 인해 몸이 물을 마시고 싶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름철 장시간 운동 시나 야외 활동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식이자 비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인들은 야외 활동이 아닌 집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소금사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싼 전기세 때문에 도무지 에어컨을 틀 엄두를 내지 못해 무더운 여름을 정신력으로 버티자는 풍조가 이어지고 있어 집안에서 탈수 증상이 생길 때까지 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아 소금사탕을 제때 섭취하지 않으면 정말로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금사탕이야말로 일본인들의 비참한 실생활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대표적인 간식이라고 할 수 있죠. 집안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최근 도쿄에서만 일주일 새 5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전국이 아니라 도쿄에서만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사병으로 사망한 52명 중 무려 49명이 실내에서 숨졌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42명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에어컨 보급률이 무려 90%가 넘는다고 하지만 비싼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본 정부는 폭염에는 국민 건강을 위해 에어컨을 틀고 열사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일본의 국민들에게 권고하고는 있지만 일본의 국민들은 덥다고 에어컨을 맘대로 틀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일본의 전기세를 일본에 사는 국민들조차 감당하지 못해 겁을 먹고 에어컨조차 맘대로 키지 못하는 것이죠. 전력 사업이 100% 민영화되어 있는 일본은 기업의 이익을 남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정 등을 전혀 봐주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전기세를 인하해준다던가 하는 정부의 정책 등을 실행하고 싶다고 해도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 기업을 정부가 국민들 편의를 도와주고 싶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함부로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가난한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은 집에서도 에어컨을 사용할 수가 없어 여름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일본의 기후 자체가 굉장히 습하고 덥기 때문에 한국보다도 더 불쾌지수가 높고 땀을 더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데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우나처럼 땀이 흘러내리는 날씨에도 너무나도 비싼 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틀 엄두조차 내지 못하다가 집안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본은 작년 한 해 동안 열사병으로 구급차로 실려간 건수가 64,869건이나 되었는데요. 작년 한국의 열사병 환자인 1,078명을 아득히 넘어서 일본은 한국의 60배가 넘는 열사병 환자가 발생한 것이죠. 거기다 일본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한 장소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장소가 집안이라는 것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삶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이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공간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 열사병 환자의 발생 장소 중 집안에서 발생한 건수는 전체의 4% 정도인 것에 비해 일본은 전체 열사병 환자의 43.4%가 무려 집안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6만 건이 넘어가는 열사병 환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안에서 쓰러졌다는 통계는 일본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소금사탕과 수분으로 빠져나가는 염분을 보충해준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일본의 열악한 현실의 결과물입니다. 과연 이런 나라가 정말로 선진국인지 의심스러운 정도인데요. 최근에 일본은 기후 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해마다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데요.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장소는 집안이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에어컨마저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한국보다 60배나 많은 열사병 환자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세 자체를 정부가 컨트롤할 수도 없지만 최근에는 전기를 돌릴 에너지도 부족해서 일본 주요 도시들에서는 툭하면 전기가 끊기는 정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싼 전기료를 각오하고 에어컨을 사용하려고 해도 툭하면 일어나는 정전 때문에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즐기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죠. 일본 국민들의 생활은 이런 열악함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일본 정부는 시스템을 개선할 의지도 없으며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는 정신력으로 버티라는 이야기를 하며 국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초중고교 전체의 에어컨 보급량은 30%가 채 되지 않는데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더위를 정신력으로 이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 인내심이 부족해지고 근성이 부족해진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열사병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인류 선진국을 자처하는 일본의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